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던 게 나는 되게 효율충이기도 하다 보니까 나만 사람이 여행을 갑자기 간다? 근데 이미 예상했지. 조금 현타가 오겠구나. 근데 그 현타도 경험하려고 가는 거긴 한데 네가 말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관념 안에서의 나를 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에 너무 틀에 박혀 있다 보니까 떠나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약간 이상한 부채감이 있었고 부모님이 그래도 흔쾌히 그래 갔다 와 라고 해주셨지만 뭔가 갔다 와서 일을 벌써 걱정이 되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약간 죄책감? 근데 사실 네가 말한 것처럼 어차피 태어났다가 사람이 그냥 살다 가는 건데 뭔가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드라마 빠진 이유가 거기에 천국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람이 여러 번 환생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그 환생하는 삶 속에서 자기의 업이 계속 바뀌는 거야. 결국에 이 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업을 미리 이제 천국에서 정하고 다시 환생을 하는데 그 전생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싶어 했던 것들을 이제 뭐 죽어서 혼이 돼서 나 그럼 다음 생에는 이렇게 살래 아니면 난 다음 생에는 그 전에 생에서 왜 못 풀었으니까 이렇게 살래 아니면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볼래 라고 해서 선택을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사람이 환생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자기 가족들을 만나는데 나는 이제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혼이 된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이런 모습으로 환생할 거야 얘들아 나 이제 갈게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가족들이 더 반대를 해. 아니 왜 굳이 그런 모습으로 환생을 하려고 하냐 반대를 해. 근데 그 사람이 근데 나는 그 전에 생에서 그런 업들이 있다 보니까 나의 결론은 그럼 이번 다시 태어날 생에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런 업을 다시 풀고 내가 쌓아야겠다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환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인생이 결국에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니까 여기만 보고서 사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내 영혼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분명히 내가 태어날 때 만약에 어떤 업을 가지고 내가 이번 생에서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태어났을 거잖아.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해도 그 불편한 거를 저항적으로 반대로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마음에서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만약에 내가 회사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사회가 말하는 그 규범대로 살았더라면 사는데 아무런 뭔가 거리낌이 없고 그게 편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살았겠지. 근데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사회에서 그렇게 튀지 않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럼 나는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나를 갈아 넣어서 몸이 아팠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그럼에도 계속 불편하고 그래서 별 불편한 것과 나의 의식 사이에서 막 타협을 하고 조율하고 타협하고 조율하고 결국에 지금 이 선택을 한 거잖아. 그러면 나는 결국에 이 생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이 40 정도 가까이 돼가지고 나 이 선택할 줄은 어렸을 때 상상 못했거든? 왜냐면 어렸을 때는 더 스테레오적으로 주의를 받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도 예전에 나의 행적을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간 거잖아. 몸은 좀 힘들어도 결국에 내가 선택했다는 거는 반대적인 걸 선택했다는 거는 싫었으면 선택을 안 했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너는 그러면 여행을 가고 싶지 않고 회사 다니고 싶으면 계속 다녀 퇴사하지 마 막 이랬잖아 네가 나한테. 그래서 난 그 말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퇴사하지 말라고? 아씨 그럼 나 또 그렇게 살아야 돼? 안 돼 그건 너무 싫어하는데 퇴사 말하려고 하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막 퇴사 말하는 과정이 난 처음이니까 너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벌써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두 가지의 무게에서 내 내면을 더 바라본 거지. 그러다가 결정한 거니까 분명히 나의 의식과 무의식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도출된 결정이라서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는데 그러고 나서도 삶은 녹록지 않다는 거를 깨닫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내 무의식에서 내가 말하는 거를 들여다보는 꼭 내가 그거에 기반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나 스스로한테 좋은 삶이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거를 레벨업해서 내가 극복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면은 그건 사실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잖아. 그냥 그 문을 닫았을 뿐이지 이제 다른 시작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번아웃이 오고 우울이 오면서 진짜 많이 했었거든? 그럼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애기 낳고 종족번식 하면은 사람들이 푸듯해하고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거 되게 단순하게 가장 통쾌하게 의식적으로 할 일 다 했다라고 뭔가 태어난 의미를 찾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물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되게 큰 의미야. 근데 그냥 인간의 본성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끝낸 사람들은 이제 이 생을 다 했다 하고 예전에는 막 50대 되면은 수명이 죽었잖아. 애 키워놓고. 근데 요즘에는 수명이 100세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과업을 다 한 사람들조차도 그걸 다 끝내고 나서 나 왜 살지? 나란 존재는 뭐지? 하고 또 오잖아. 그랬을 때 그냥 인간의 영혼의 그 관점에서 영이 들어와서 이 영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죽고 이 영이 끊임없이 도는 데는 뭔가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그래 육신이 뭐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겠지. 근데 네 말대로 영이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보면 걔가 만약에 또다시 태어나. 근데 과거의 전세의 기억은 뭐 내가 선택해서 잊고 다시 태어나. 그러면 솔직히 영이 계속 태어나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냥 결국에는 내가 너가 말한 대로 영이 레벨업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육신이 있는 삶에서도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과업이 있을 거고 그게 다른 사람이랑 분명 똑같진 않을 거야. 근데 육신에 사로잡혀서 너무 스테레오적으로 사람들이 똑같은 걸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게 약간 퀘스트처럼 이 영에서 이 사회적인 시스템을 퀘스트를 깨라. 근데 너의 퀘스트는 네가 찾아. 그게 첫 번째가 내가 여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야. 사회가 모두 쟤 왜 저래? 라고 하는데 나는 굳이 그만둘 이유도 없었어.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자꾸 내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난 처음에는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인간이 해야 되는 과업들을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나이를 더 먹으니까 만약에 지금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도 되게 고민이 더 많았을 것 같아. 그러면 애를 낳아서 얘를 어떻게 키워낼 것이며 나는 이제 고민할 시간이 없네.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 이제 달려야 되네. 그러니까 내면이라는 게 자아가 생기기 전에 20대 때 애를 낳아서 빨리 키운 사람들이 차라리 낫겠구나라는 생각 나이 드니까 드는 거야. 결국에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나는 누구인가에 부착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봉착을 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전쟁을 겪고 엄마를 잃고 사회의 불합리함을 겪으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인 약간 어떤 캐릭터들이 나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약간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이제 나이가 좀 80 정도 됐잖아. 그 사람이 막 미술에 그 애니메이션에 매진을 해서 진짜 비효율적으로 작품들을 엄청 했대. 그래서 막 초반에 막 거의 그 막 성공해서 라퓨타까지도 사실 그것도 흥행을 했지만 그것까지도 너무 막 힘들게 갖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싫어했어. 왜냐면 한 번 작품을 하면은 5분짜리 그리는데 막 거의 한두 달이 막 꼬박 걸리고 다 소도로 아직도. 근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그걸 놓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거의 마지막 작품인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정말 깊이 있는 철학적인 작품을 낸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동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나름의 목표를 계속 80이 돼도 계속 그거를 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그게 이 사람의 업인 거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는 모두가 비율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그 사람은 그 길을 한옥으로 탔잖아. 근데 남들 보고 그거 따라하라고 하면 돈 몇 억 줄 테니까 그렇게 너도 살아라고 하면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각자의 업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라는 게 결국 자기 업인 것 같아. 나는 억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걸 한 게 아니고 나도 사실 회사 그만두고 돈 어떻게 벌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근본적인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잖아. 근데 결국에 고뇌해도 내 끝은 내려놓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 이후엔 나도 몰라. 근데 결국 이 과정에 답을 내리기까지 그 치열한 고민을 한 거야. 고민을 했든 안 했든 나는 이거를 냈을 텐데 결국 그 고민이 없었으면은 막 한 10년 뒤에 그만뒀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 내면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소리를 자꾸 발로 눌러놓고 사람들이 그게 쌓여서 울분이 돼서 터지는 것 같거든,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스라이팅이 결국에는 그냥 영혼이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장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해. 야, 너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너 그렇게 살게? 야, 이건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다 이렇게 시험을 주는 거야. 근데 너는 그거 맞아? 맞아 했는데 진짜 어떤 사람들 난 이게 맞아, 너무 좋아 이렇게 사는 거. 근데 나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계속 사회생활하는 것도 지겹고
뭔가 계속 마음이 막 계속 반발심 이러. 막 우라가 치밀어. 결국에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과연 마음은 뭘까? 그 무의식은 뭘까? 그 무의식에서 과연 나의 업은 무엇일까? 라는 곳에서 요즘에 좀 고민이 많은 거지. 근데 지금 그냥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너 지금 그냥 뭐 돈이고 이런 거 나발이고 떠나서 너 지금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 어떤 일이든 지금 일을 하기가 싫어. 근데 일을 하기 싫어서 여행을 떠난 건 아니지만 사실 나는 직장을 그만둘 때 되게 두려웠던 게 나중에 돈을 못 벌까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일을 이렇게 하기 싫고 너무너무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나 여기서 한 발짝만 딱 디뎌서 이제 여기서 후 나와버리면 난 영영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게 너무 컸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막 지난하게 막 그렇게 해서 막 하루를 보내는 그 일 자체가 너무 그냥 그 행위 자체가 고통스러웠어. 돈을 떠나서. 근데 막상 그 업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었고 사람은 일은 또 잘해.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생각인 거야. 나는 되게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고 이 업에 잘 맞는데 그냥 조금 감정이 싫어도 걔만 조금만 눌러놓으면 아침에 틱하고 한 발짝만 들리면 막 치씩 들어와서 저녁에 딱 오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딱 벗어난다고 하면은 너무 리스크가 클 것 같아. 이게 여기까지 쌓아놓은 것도 있고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럼 나중에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까마득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두려웠어 사실. 근데 이게 딱 일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아 나는 진짜로 일을 하기 싫었구나. 나는 이게 회사를 퇴사를 진짜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퇴사를 쉽게 못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쉬고 싶고 영원히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일을 시작할 엄두가 안 날 것 같으니까 못 그만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버텨야 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결국 그런 정신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만두고 알았지. 아, 나는 그럼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가 채워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사실은 여행이라는 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닐까?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나는 여행을 선택한 것 뿐이야. 그리고 난 여행을, 세계여행이라는 거를 20대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고. 그럼 내 내면을 여행을 통해서 과연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했을 때 아직은 미지수인데, 왜냐면 여행도 사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도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럽 넘어가는 게 사실 좀 두렵긴 해, 나. 왜냐면 가면은 언어도 잘 안 통할 거고, 내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했다지만 이게 다르잖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사회에서 겪었고, 그럼 여행을 또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암묵적인 나에 대한 믿음인 거지. 그냥 그 정도로 나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가는 건데, 요즘에는 또 굳이 이렇게 귀찮고 매일매일 부닥치고 하는 게 너무 피곤한데 그냥 한국에서 가만히 좀 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럼 너무 내 영혼한테 미안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행을 원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도전이긴 한데 난 도전이야. 왜냐면 우리가 되게 집순이들이잖아. 이 집 밖을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 사실은 도전이기도 하거든. 귀찮아. 귀찮고 그런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일단 뭔가를 하나씩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든 있어. 그러니까 맞아, 이게 실패를 할지라도 맞아. 뭐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내 영혼한테 좀 다양한 경험을 주자. 내 영혼이 어쩌면 너무 내 의식이 세니까 얘가 날 활개를 못 펴고 아직도 여행을 떠나는데도 이게 상충하니까 자꾸 그래서 몸이 이런가? 싶기도 하고 약간 거부감은? 의식과 무의식의 거부. 난 이미 한국에서 고민을 끝내고 떠나왔는데도 나는 왜 이러지? 라는 게 좀 당황스러웠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배우는 거지. 아, 나는 내가 생각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내 몸은 아직 아닐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우는 거지. 왜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니까.